이 모든 지표들이 매매가가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이라는 것도 있고 좀 벗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는 이 조건에 맞는 것들이 거래가 좀 더 잘 되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요, 이런 빌라는 무조건 입찰하세요입니다. 정규 강의 못지않게 알짜 정보들을 풀고 있잖아요. 수강생분들은 이제 돈을 내고 듣고 계시니까 너무 많이 푸는 거 아니야 이건데, 진짜 핵심적인 내용은 저는 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돈을 만드는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표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오랜 기간 동안에 지금 전세 사기 이슈들이 터졌죠. 많은 분들은 월세로 바꿀 겁니다. 월세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겠죠. 그게 여기에 나온 기사 내용입니다. 전세 대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전세 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피 현상을 보이면서 월세 가속화에 영향을 줍니다. 월세 비중을 표시한 건데 2022년도에 54%였던 게 지금 71%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보증보험의 한도가 공시가 126%라고 하는데 112%까지 낮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낮추는 순간 계속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그 차이만큼을 세입자한테 못 돌려준 집주인들은 또 경매로 던질 거예요. 이슈가 또 크게 되겠죠. 기피 현상이 더 커질 겁니다. 지금 1인 가구가 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계속 늘고 있고 2030년도엔 70%까지 는다고 하고요. 월세 수요가 늘다 보니까 당연히 월세 가격이 올라가게 될 거고, 월세 수익률이 증가하게 되고, 월세 수익률을 본 투자자가 또 유입이 되겠죠. 투자자들이 또 집을 막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매매가가 상승되게 될 겁니다. 인허가 물량도 없어요. 해외 자본이 규모가 작은 주택들에 투자를 해가지고 임대를 주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임대 수익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가격이 싸다고 본 거예요. 월세로 투자를 해놓고 3년 4년 더 긴 시간 이후에 월세가 올라감에 따라서 매매가가 올라간 걸 보고 팔고 아마 빠져나갈 거예요. 얘네가 제일 잘하는 게 임대로 수익 얻는 게 아니에요. 엑시트를 제일 잘하는 회사들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에요. 모든 지표, 금리 인하는 수익률의 상승이니까 수요의 상승이 될 수 있겠죠. 공급 감소, 매매가를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공급량이 떨어지는 거는. 그리고 1, 2인 가구 증가, 이거 수요 증가죠. 그리고 월세 수요 증가,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여지고, 해외 자본 유입이 되는 거는 매매로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럼 매매가를 당연히 올릴 거고. 이 모든 지표들이 매매가가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일반 매물 중에서 좋은 걸 보셔도 좋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경매로 물건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이 싸게 살 수 있거든요. 그 안전 마진을 더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컨텐츠를 통해서 좀 소개시켜 드리려는 것이고요. 어떤 조건의 빌라들이 매매가 잘 되냐, 어떤 조건의 빌라들을 사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역세권이고 뭐 이런 게 좋겠지만, 그런 것들은 또 싸게 낙찰이 안 되거든요. 지금같이 분위기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매도가 되는 거는 2년 뒤 3년 뒤에 분위기가 좋아지면 더 잘 되겠죠. 집한 컨텐츠 영상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매매가 될 수 있는 빌라의 종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방 빌라까지 가서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수도권에도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더 거래가 활발하기도 하고, 지방에 계신 분도 서울, 경기, 인천을 안 벗어나셨으면 좋겠다. 투자는 반개수는 2개 이상, 15년 이내 연식, 4층 이상인 빌라는 꼭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좋겠고요. 3층 이하는 괜찮습니다. 반지하나 사생활 보호가 안 되는 1층 같은 경우는 재개발 물건이 아니면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 향은 웬만하면 막혀 있는 것보단 뚫려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집을 사는 분들은 실거주를 하시는데 내가 막힌 뷰를 보면서 평생 살 생각은 안 하실 것 같아요. 웬만하면 향은 뚫려 있는 집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부합해야 돼요? 그렇지는 않아요. 보편적인 기준을 잡아드린 거고요. 당연히 입지가 좋으면 좋을수록 방 2개가 아니어도 거래가 되고, 15년 이내가 아니라 25년 이내여도 거래가 되겠죠. 중간이라는 것도 있고 좀 벗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는 이 조건에 맞는 것들이 거래가 좀 더 잘 되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네 매물들과 비교를 해서 시세 파악을 한 뒤에 비용이라든지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입찰가 반영을 해서 입찰을 해야겠죠. 빌라 조사를 할 때 봐야 되는 지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보다 하자 문제도 좀 많이 있고, 빌라는 투자 자산으로서 아무나 쉽게는 못하는 것 같아요. 잘 배우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교육 과정 중에 수익률 분석표라는 표를 가지고 비용을 다 조사한 바대로 이제 작성을 하면 수익률의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2억에 팔 수 있는 집인데 인테리어, 하자 이런 것들 처리하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가. 그럼 당연히 1,000만 원 빼고 취득세 수수료 빼고 차익 한 2천만 원 넣고 하면 1억 6천 정도 입찰해야 되는 그런 느낌인 거죠. 비용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고 얼마 만에 팔리느냐 이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빌라 경매는 정말 시세조사 대충 해가지고 입찰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내가 매도할 수 있는 금액도 정확히 알아야 되지만, 이걸 샀을 때 들어가는 돈 같이 반영을 해야 됩니다. 주의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르치지 않고 그냥 막 낙찰을 받는 학원들이 있더라고요. 저기는 단독 낙찰로 우르르 받더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뭐 예를 들면 특수권리가 설정돼 있는데 특수권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걸 내가 어떻게든 파악을 했어. 그러면 단독 낙찰 받을 수 있는데, 그냥 깨끗한 물건에 아무도 입찰 안 했고 그 학원에서 다 받아갔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권리 분석이 깨끗하고 가격도 충분히 싸다면 누군가 입찰을 했을 건데, 아무도 입찰 안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물건을 찾고
찾고 조사하는 건 본인이 해야 되는 건데 학원이 다 연결을 해준 거라고 하면 저는 그거는 장기적으로 대형 사고가 터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찝어주는 건 쉬워요. 근데 가르쳐서 그 사람을 스스로 가격을 쓰게 만드는 게 힘든 거지 그게 교육이거든요. 찝어주고 그냥 하면 돼요. 이거 하면 돈 벌어. 이건 그냥 사기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빌라 경매를 하는데 걱정거리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또 커리큘럼을 잘 짜셨다고 들었어요. 아 맞습니다. 저는 이제 회사 다니면서 경매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부업으로 경매하는 거에서 어떤 점이 좀 어려울 건지 사실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게 우리 학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정규교육 과정을 보면 미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스스로 경매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것도 크지만 그래도 해결 안 되는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낙찰하러 갈 시간이 없어. 그리고 낙찰을 받아도 뒤에 사후 처리할 시간이 없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행 서비스를 연결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메일 상담을 제가 직접 하루 이틀 안에 답변을 드리고 있고 입찰할 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한 대리 서비스, 파트너 서비스를 연결을 해드리고요. 낙찰 받고 나서 명도, 인테리어, 부동산에 매물 내놓고 문을 강제로 개문을 해야 된다던가 열쇠공을 불러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교육생분들 할인가로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범주 법무사님께서 직접 명도 해드리고 있고요. 인테리어도 우리 12기 교육 졸업생이신 경훈님 연결을 해주고요. 빌라를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에 연락망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일이 부동산들을 찾아서 전화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그냥 연락을 돌리면 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뭐 10시간 동안 시간 투자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한두 시간으로 줄게 되거든요. 나머지 8시간을 다른 물건 찾고 임장하고 투자하는 거에 시간 할애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게 교육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 중에서 공식을 대입해서 가격 조사하는 방법, 낙찰가 산정하는 법까지 다 알려드리고요. 저랑 같이 이제 조별로 임장을 가서 실제 나와 있는 물건도 보고 부동산 사장님들이랑 상담하는 것도 옆에서 보시면서 다음에 내 거 할 때 그냥 따라만 하면 되는 나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 조에서 입찰자까지 선정을 해가지고 가격의 범위까지 정해드립니다. 요 정도 가격으로 조사가 됐으니까 한 요 정도엔 거래가 될 것 같다. 비용을 제하고 나면 요 정도를 쓰면 수익률이 요 정도가 나오니까 낙찰이 될 확률이 높을 것 같다라는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그 물건으로 입찰을 안 하더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다른 물건에 대입이 되기 때문에 수강생들이 임장을 저랑 같이 해보면 확신을 갖게 되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